오늘도 평화로운 K 증시, 대한민국 증시 시가총액 3위 SK 하이닉스가 장중에 5% 급락을 했어. 무슨 공장에 불이 난 것도 아니고 오너 일가가 검찰 수사받은 것도 아니고 또 어떤 기업들처럼 뭐 횡령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그냥 시장 점유율 하락했다고. 뭐 어디 중소기업도 아니고 네임밸류가 SK인데, 그리고 시총 70조가 넘는 대한민국 대표 우량주가 하루아침에 5%나 가치가 사라졌다고요. 이런데도 주식이 위험자산이 아닌가요? 하여튼 이 SK 하이닉스도 어떤 마바라가 작년에 막 삼성전자 9만원 넘을 때도 곧 14만원 막 20만원 갈 거니까 지금도 싸다고 그렇게 막 약 팔아대다가 주린이들 다 물리게 만들어 놓고 올해 이제 3월달 돼가지고 삼성전자 6만 전자까지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막 따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죄송하다고 하고 그냥 가만히 있든지 그러면 되는데, 그 상황에서 또 개미할 끼에다가 수수료 빨아먹겠다고 삼성전자는 당분간은 오르기 힘들 것 같은데 그렇다고 반도체 업황 전체가 나쁜 건 아니니까 2등인 SK 하이닉스를 사라고 또 입을 털었습니다. 그때 13만 원이었는데 지금 10만 원이야. 2달 만에. 아니 근데 진짜 사람들은 그 인간이 뭔가 이런 걸 막 분석하고 판단하고 전망을 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아직도 막 댓글에 보면 믿습니다 막 어쩌고 이런 건가요? 하여간 감정적 투자는 반드시 실패한다는 말도 있는데, 아니 본 업무가 조사 분석 리서치도 아니고 그냥 여기저기 얼굴 내비치면서 영업하고 종목 팔아가지고 수수료 먹고 사는 그런 사람한테 성 뒤에다가 러블리 붙여가지고 뭔 분리 뭐 어쩌고 그렇게 감정적으로 막 추앙한 끝에 지금 결과를 좀 보세요. 또 BTS 팬들을 ARMY라고 부르는데 어떤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자기가 ARMY라고 그러면서 누구보다 막 BTS하고 하이브를 잘 안다고 막 나대니까 사람들이 팬 더하기 애널리스트네, 그래서 뭐 패널리스트라고 막 띄워주고, 그 밑에 또 댓글에다가 본인이 연예인 같습니다, 이쁩니다, 어쩌네, 뭐 누구 닮았습니다 하면서 막 띄워줬는데 작년에 그 사람이 하이브 목표가 56만원 불렀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얼마 전에는 목표가를 50만원으로 낮춘다고. 그렇다고 또 자기가 전망한 게 방향성이 틀린 건 아니라고 또 그렇게 당당하게 나대다가 지금 하이브 20만원도 턱걸입니다. 아니 투자 대상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거기 팬이라고 그걸 밝힌다는 것 자체가 본인한테 엄청난 약점이 되는 건데, 아니 무슨 마약 탐지견을 일부러 마약 중독시키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걸 말하는 본인이나 듣는 사람이나 정말 아무런 문제의식을 못 느꼈다는 게 진짜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닌가요? 자, 오늘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2번 연속 금리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그래도 뭐 그나마 연준처럼 빅스텝, 그러니까 0.5%포인트 금리 인상은 아니고 그냥 0.25%포인트에 그쳐서 다행이긴 한데 결국 이것 때문에 오늘 또 증시가 꺾였단 말이죠. 근데 아까 이창용 총재 기자회견 보니까 여기도 지금 고민이 좀 깊어 보입니다. 금리를 막 팍팍 올리면은 부동산이랑 영끌족들 또 죽어나갈 것 같고, 그렇다고 지지부진하게 그냥 저금리 계속 끌고 가자니 원화 가치가 거의 휴지급으로 내려가가지고 외국인들 다 떠나고 증시도 날아갈 것 같고, 하여간 건국 이래 100년 가까이 그 부동산 불패 신화가 우리는 거의 종교급으로 이제 자리 잡은 상황인데, 지금 와서 부동산이 갑자기 폭락을 하면은 정말 엄청난 혼돈이 올 거잖아요. 그렇다고 또 이걸 지키려면은 증시가 또 뼈를 깎는 고통을 견뎌야 되고, 사실 우리나라 주식이랑 부동산 중에 뭐가 더 글로벌리 가치가 있다고 인정받느냐 하고 보면은 당연히 부동산입니다. 한국 증시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 뭐 삼성전자, 현대차, LG화학 뭐 이런 거 들어가 있지만 전체 시총 기준으로 보면은 세계 한 10위 정도밖에 안 되고요. 대신에 부동산은 우리나라 토지자산 평가에, 그러니까 주식으로 치면 이제 시가총액인데 이걸로 따지면 세계 6위 수준입니다. 그럼 국가의 부를 지키는 차원에서는 주식보다 부동산을 지키는 게 더 나은 선택인가? 아니 왜 둘 다 살리면 안 되는 건가? 그럼 기업들은 어떤가? 어떤 회사가 있는데 대출이 100억 있고 현재 대출 금리가 이제 3%니까 연이자 3억이고 올해 순이익을 10억 냈어요. 그러면 PER이 25배죠. 근데 대출 금리가 7%로 올라가. 그럼 순이익이 6억으로 줄고 PER은 41배 되겠죠.
그러다가 만약에 이제 연준이 기준금리 3.5%까지 끌어올리고 막 우리도 금리 역전은 어쩔 수 없이 뭐 허용할 수밖에 없다고는 해도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한 3%대까지 올려가지고 대출금리는 10%가 됐어. 그럼 이 회사 순이익 10억 전부 이자로 나가고 바로 적자 전환밖에 안 남은 거죠. 왜 우리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말 잘 알잖아요. 근데 그동안 공짜 점심뿐만 아니라 저녁에다가 술까지 먹고 막 진짜 공짜라고 믿었는데 이제 갑자기 건달이 왔어. 있는 거 다 털어내놓으래. 안 그러면 너 죽인대. 이게 그 금리 인상이라고요. 그런데도 금리 인상은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있을 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주식시장의 호재라고 말이야. 작년 연말부터 입 털었던 인간들. 자, 오늘 썸네일에 나온 레이 달리오. 세계 최대 헤지펀드인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창업자 겸 엄청난 자산가인데 이 사람이 지난 코로나 때 유행시켰던 말이 바로 cash is trash. 즉 현금은 쓰레기다. 근데 이거를 사실은 트래시를 휴지다 정도로 번역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또 약파리들이 이걸 좀 더 자극적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현금은 쓰레기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말한 그 어떤 그 워딩으로 봤을 때는 현금은 휴지다 정도가 맞죠. 하여튼 이거를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장사치들이 막 적극 활용하면서 전 국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주식이든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하여간 투자를 안 하면 정말 내 돈이 쓰레기가 될 것처럼 가스라이팅을 막 했었는데 지금 불과 2년도 안 돼가지고 이 사람이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기자가 당신이 전에 그 현금은 쓰레기라고 한 말 생각나느냐고 물어보니까 현금은 쓰레기가 맞는데 주식은 더 쓰레기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뭔 지금 언어 도단이야. 아무리 영어로 한 얘기지만 이거 무슨 사기꾼이 나한테 1,000,000원만 주면 내가 이걸로 집 한 채 사게 해준다고 그래서 맡겼더니 얼마 안 가가지고 100만원이 됐어. 그래서 이거 뭐냐고 따졌더니 내가 말한 건 개집이라고. 100만원으로 개집 살 수 있다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하여튼 현금은 쓰레기. 이거야말로 정말 희대의 개소리인데요. 인터뷰에서 이제 이 레이 달리오가 딱 요거 분위기 보니까 지금 막 주가 폭락하고 코인 다 망하고 막 부동산은 금리 올라가지고 이제 처맞을 일만 미국의 경우 남은 상황이다 보니까 요 기자가 질문한 의도가 이 현금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 예금 적금이 얼마나 고마운 건데 당신 발언이야말로 쓰레기 같은 발언 아니었냐 반성은 하고 있냐 이제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 딱 눈치채고 그래 현금은 쓰레기 맞다 근데 주식은 더 쓰레기다 이렇게 답변한 거죠. 그러면서 레이 달리오는 여기 덧붙여서 말하기를 주식이 더 쓰레기다라는 말은 기존의 내 입장을 뒤집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똑같이 주식을 사놓고 또 똑같이 다 오르길 바라는 게 문제라고. 언제까지나 모든 것이 다 오르는 그런 시장은 세상에 없다고. 시스템이라는 게 그렇게 작동하지가 않는다고 오히려 이제 더 세게 막 나오는 이런 화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자가 연준이 과연 경제를 무너뜨리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고 보느냐라고 물었더니 난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잡으려면 경기는 같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대답하고 인터뷰 끝. 최근에 미국 쇼핑 유통 체인들 그리고 의류업체들 주가가 막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것도 인플레이션이 제일 큰 영향일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는 유통업체들 실적 부진은 소비 활동의 정상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오프닝도 떨주 몰파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다들 이제야말로 리오프닝이다 하고 몰릴 때 오히려 우리는 올팔하고 현금 들고 다음 떨줍 찬스를 노리자고. 미국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여기는 진짜 조상이 무슨 얼마나 큰 덕을 쌓았고 정말 전생에 무슨 공룡으로부터 인류를 막 구했고 빙하기 올 때 무슨 손난로를 공짜로 나눠주고 뭐 도대체 얼마나 그랬길래 미국은 진짜 산유국인 사우디보다 석유 매장량이 더 많다고 그렇게 발견되더니 이번에는 또 히토류가 나왔어요. 히토류는 반도체 제조에 이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소재 중에 하나인데 말 그대로 희귀한 토양질이라고 해가지고 이름도 히토류인데 근데 이게 지금까지는 거의 중국이 독과점 시장을 이제 잡고 있었는데 이번에 미국에서 17,290킬로톤 17,290톤도 많은데 거기에다가 킬로가 붙으니까 1,000배가 이번에 미국 네브라스카 주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 정도 양이면 중국 전체
매장량의 한 절반에 해당되는 규모라고 하고, 심지어 이 지역이 그냥 허허 벌판인데라 땅 주인이랑 뭐 계약하고 뭐 이거 사들이고 뭐 어쩌고 그럴 필요도 없어가지고 너무나 수월하게 채굴이 또 가능하다고. 물론 미국이 이제 환경 문제 때문에 이거를 곧바로 뭐 채굴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고 그냥 뭐 놔둘 수도 있지만, 근데 확실히 한 가지는 이제 분명한 게, 이제 중국이 막 히토류 무기화하는 지난 그런 식의 공격은 더 이상 안 통한다는 거. 런하 반갑습니다. 오늘의 외국계 코멘트는 HSBC, 일명 홍샹은행. 여기가 이제 아시아계로 알고 계시는 분들 많은데 영국계고요. 홍콩 상하이뱅크 코퍼레이션의 그 약자로서 HSBC입니다. 오늘 이 HSBC 리서치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매수로, 그리고 목표가를 10만 5천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근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이렇게 코멘트를 내놓은 날 하필 또 삼성전자 오늘 1% 넘게 빠졌는데, 근데 여기에 어떤 그 삼성전자에 대한 낙관론을 보면 또 다 근거는 있어요. 일단 최근에 반도체 가격 하락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각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HSBC는 삼성전자에 대해서만큼은 그 10만전자 추진위원장 골드만삭스와 거의 비슷한 강도의 낙관론을 제시한 건데요. HSBC는 이제 월가에서 실시한 삼성전자 NDR, 우리말로 이제 투자 설명회를 진행했는데, 이 내용을 요약해가지고 오늘 배포한 게 바로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가 10만 5천 원이라는 거고요. 그럼 이렇게 정말 긍정적인 시나리오 끝판왕으로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근거가 뭐냐 하면, 첫째, 그 파운드리 공장 그 수율 상승에 대해서 긍정적인 진전이 최근에 포착이 됐다. 두 번째는 주문 증가에 따라서 D램과 낸드 가격 동향이 당초 예상보다는 양호할 것으로. 세 번째, 견조한 폴더블 주문이 유지되고 있어가지고 더 높은 OLED 활용률과 마진을 기대할 수 있어서. 네 번째, QD OLED를 비롯해서 미니 LED TV 같은 가전 분야, 특히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 제품의 계절적 수요 회복, 그리고 폴더블 신모델 출시로 안정적 수익을 예상한다고. 첫 번째, 잠재적 인수합병 대상.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어떤 기업을 또 사들이는 거죠. 그리고 주주환원 정책 방향은 추가적으로 논의할 영역이다. 하지만 기대는 가져도 나쁘지 않다는 거. 뭐 특별 배당 같은 거 해당되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늘 문제가 됐던 파운드리, 이거는 이제 삼성 파운드리는 최악의 상황은 이미 지난 것으로 보고, 최근에 이제 첨단 파운드리 공장, 특히 5나노 수율 개선을 고려하면은 엑시노스를 포함해서 주요 고객들이 5나노 추가 주문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마진의 향상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봤고요. 또한 4나노 수율 향상은 결국 이제 시간 문제다. 시간이 지나면 이제 당연히 자연스럽게 해결될 걸로 본다고. 그래서 삼성이 이 4나노 수율을 일정 수준으로 이제 안정시키기만 하면은, 지금도 고성능 컴퓨팅 그 수요 급증 때문에 글로벌 최첨단 파운드리 공장들이 막 생산량이 딸려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삼성전자 주요 고객사들도 이거에 맞춰서 계약을 재개할 것이라고 HSBC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런 수요 증가 공급 부족 상황에 비해서는 파운드리 가격이 여전히 안정돼 있기 때문에 수익률 개선에 따라서 2021년 6%에서 올해는 4분기 기준 마진이 18%, 그러니까 작년에 3배까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음, 공급 과잉 트라우마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D램 가격은 사실상 현실에서는 견조하게 유지되고 또 3분기부터 반등할 것으로 본다. 특히 DDR4보다 한 35%에서 40% 프리미엄이 붙은 DDR5 생산이 보다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래서 삼성전자 목표가를 10만 5천 원에다가 투자 의견은 여전히 매수로. 그 배경에는 삼성전자의 탄탄한 성장 전망, 그리고 현재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너무 싼 게 오히려 매력적으로 보이는 수준까지 현재 주가는 많이 내려와 있다는 뜻이죠. 요즘 댓글에 보면은 내일 뉴스 미리 보기 너무너무 좋은 콘텐츠다. 근데 내일 뉴스를 보는 것도 좋지만 종목을 좀 콕 찍어달라는 그런 분들이 자꾸 계시는데, 아니 아직도 지금 그런 생각을 버리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몇 번 푼돈 먹고 나중에 한 방에 큰일 당하는 거, 아니 그렇게 겪어보시고도 지금 아직도 또 그러는 분들이 계시는데, 내가 보고 찾아가지고 떠먹어야지. 아니 유튜브에서 방송에서
생년부지 처음 본 사람을 뭘 믿고 입을 벌리고 그냥 아무거나 넣어주세요. 꿀꺽 삼키겠습니다. 이러고 계시냐고요. 아니, 그런 장사치들 뻔하잖아요. 처음에는 뭐 새콤달콤 좋은 거 막 입에 넣어주다가 이제 완전히 여기 의존하게 됐을 때 철석같이 믿고 있을 때 그때 이제 한 방에 그냥 쓴맛, 그냥 그라목손 입에 들어오는 거야. 그래도 아무튼 정 알려달라고 그러시면은 고용부가 오늘 2022년 보조공학기기 박람회를 개최하는데 장애인 고용 기회 확대라는 그 뭔가 큰 사명을 가진 그런 이벤트라고, 보조공학기기가 그런 분야라고 어제 미리 설명했잖아요. 그럼 이거를 금감원 그 다트 들어가가지고 한번 쳐보세요. 보조공학기기 이렇게. 그럼 여기 70건의 자료가 있어요. 그럼 이 중에서 이제 상장사를 딱 보면은 여기 2개 기업이 나오는데 이걸 찾아보고서 아직 뉴스 나오기 전에 잠잠할 때 미리 공략하라는 거지. 그러다가 뉴스 나와가지고 붕 떴잖아요. 그럼 바로 여기서 이때 털고 나가는 거지. 근데 보시다시피 결국 붕 떴다가 나중에 다시 내리 꽂았잖아요. 이게 바로 상위 1% 정보 취급자들의 플레이다 이거야. 만약에 반대로 뉴스 보고 붕 뜨니까 그때 따라 들어간 분들은 그대로 바로 물려버렸잖아요.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아직 나오지도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내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제가 직접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이제 마지막 하루 남겨두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번 주 내일 뉴스로 기억에 남는 거는 바로 이제 정부에서 인구 동향 발표한다고. 그러면 또 보나마나 저출생 고령화 문제 얘기 또 나오고 증시에 이거 관련된 뭐 출산 장려, 엔젤 산업, 고령화 테마 이런 게 있는데 너무 뻔한 것 같아도 또 항상 매번 이게 증시에서 반응이 또 나온다고 미리 얘기했잖아. 결국 수요일, 목요일 2번 다 통했잖아. 내일은 5월 27일 금요일, 5월의 마지막 금요일이자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참고로 먼저 말씀드리면 다음 주 월요일 5월 30일이 미국 증시가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이에요. 우리로 치면 이제 현충일 같은 건데, 그러면 이제 미국이 토, 일, 월 연휴니까 당연히 이제 미리 그 전에 현금을 확보하려는 할리데이 리스크, 이런 테마를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자, 먼저 내일 금요일 정부 일정은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날이네요. 일단 지금 현재 선거 판세를 봤을 때는 여당이 허니문 기간이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이번에 압승할 걸로 예상이 되고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정부에서는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합니다. 금통에서 금리 인상한 지 하루 만에 여는 거시경제 관련 회의고, 다음 내일 대통령이 그 세계경제포럼 WEF 회장하고 화상 면담을 가집니다. 주제는 코로나 이후 세계경제 회복과 한국의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 과연 세계경제 회복을 위해서 한국의 역할로는 어떤 게 나올까요? 결국은 또 미국하고 경제협력 강화하는 거. 그러면 한미 정상회담 테마주 미리 약발받았던 거, 그거 말고는 딱히 없고요. 그럼 또 반대로 중국하고 척지면서 피해보는 업종은 또 한번 털썩 주저앉을 수 있다. 내일 누리호 2차 발사 최종 현장 점검이 있는 날입니다. 나로 우주센터에서 있고요. 6월 15일에 이제 누리호 2차 발사 예정인데 1차 발사 때는 안타깝게 실패했잖아요. 이번에야말로 우주로 간다. 이거 이제 보도자료 나오고 증시의 테마주도 그대로 반응하고요. 자, 그리고 내일 통상교섭본부장은 주한 EU 대사 면담이 있습니다. 당연히 에너지 협력 방안 관련된 얘기가 나올 것으로. 자, 내일 농식품부는 제89차 세계 동물보건기구 총회 결과를 직접 보도자료로 공개하는데, 동물복지 관련해서 그리고 동물 가축 전염병, 인수공통 감염병 등등 주인공으로. 자, 내일 금요일 경제 일정은 우리나라 4월 무역지수 및 교역 조건 나옵니다. 그걸로 올해 성장은 떨어지고 물가가 올라가는 이런 거에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증시에서 또 반사 이익을 누리는 그런 인플레이션 테마주들이 있죠. 물론 비료, 식량 다 좋은데 항상 떨줍 올팔 잊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물 들어왔다가 갑자기 썰물로 빠져나갈 때는 아무리 물길을 역행해서 헤엄치려고 해도 같이 떠내려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 미리미리 올팔해야죠. 내일 중국에서는 4월 공업 이익 나옵니다. 이게 이제 한창 중국 봉쇄가 시작되던, 특히 이제 대도시 중심으로
그러던 그 4월이었기 때문에 생산에 얼마나 차질이 있었는지 또 보고 이게 결국은 글로벌 GDP 성장 전망치를 깎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일 일본이 5월 소비자 물가지수 나옵니다. 일본은 아직까지 그래도 소비자 물가가 1% 후반대인데 최근에 이제 2% 이상으로 올라올 조짐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 중앙은 BOJ조차 만약에 긴축으로 돌아선다면 전체 아시아 금융시장 유동성 환경에 좋을 게 없죠. 그리고 내일 미국은 4월 개인 소득하고 개인 소비 지출, 그 PC 인플레이션이 발표됩니다. 사실상 6월 FOMC를 앞두고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만약에 이번에 좀 인플레이션이 꺾였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이제 4월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전망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연준도 좀 부담이 덜해질 수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4월 상품 수지, 5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도 내일 공개됩니다. 그리고 내일 세계 무역기구 WTO의 응고지 오콘조이 웨알라 사무총장 연설이 있습니다. 러우 전쟁으로 원자재 무기화, 그리고 중국의 봉쇄령으로 공급 단계 교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얘기가 있을 텐데 내일 미국에서 여러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예정하고 있는데 빅 라츠 여기 이제 저가 할인점이죠. 그 다음에 브리치 포드 푸즈 요거는 이제 냉동식품 그리고 주로 단체 급식용으로 많이 나가는 식품 제조사고 그 다음에 핑거 모션 요거는 이제 중국 기업인데 그야말로 핑거 모션 손가락 모바일 결제 충전 플랫폼 관련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주말에도 잘 지켜보고 있다가 상위 1% 정보 취급자들만 독점하는 그런 뉴스가 있다면 바로 영상 제작해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